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션 오메일리가 설명한 내용은 많은 팬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파이트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선수가 5라운드에 들어갔고 자신이 점수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를 KO시키거나 서브미션으로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걸고 미친 듯이 휘두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파이터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분 가까이 치열하게 싸운 뒤라면 심박수는 이미 크게 올라가 있고 체력은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팔에는 피로가 쌓이고 펀치를 정확하게 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5라운드가 되면 움직임 하나하나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KO를 노리고 무작정 공격할 수 있었다면 1라운드나 2라운드, 3라운드, 심지어 3라운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기술적인 움직임과 판단력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격이 거칠어질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션 오멜리의 입장에서 상대가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강한 펀치만 날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KO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이 너무 크고 예측 가능해지면 빈틈이 생기고 상대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승리할 방법이 KO나 서브미션뿐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이 KO 당할 위험 역시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분노나 힘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격할 순간과 방어해야 할 순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팬들에겐 그냥 KO를 노리면 되잖아 라고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옥타곤 안에서는 체력, 심박수, 피로, 타이밍, 그리고 상대의 반격까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의 몇 분은 오히려 경기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rthopedic Surgeon Dr. Brian Sutter가 코너의 ACL 부상 회복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코너는 UFC 329에서 입은 부상 이후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일부 팬들은 그의 운동 강도를 보고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ACL을 크게 다친 직후라고 보기에는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 전문의인 Dr. Brian Sutter 역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X를 통해 커널의 훈련 모습을 보고 우려를 나타냈고 이후 직접 영상을 통해 그의 부상 상태와 운동 장면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로잉 머신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CL 부상을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코너는 상당히 깊게 무릎을 굽히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ACL 부상을 입었다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무릎의 가동 범위였습니다. 코너는 깊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했고 양쪽 다리에서 힘을 밀어내는 움직임 역시 상당히 균형 잡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퇴사두근의 활성화도 매우 좋아 보였고 부상을 입은 무릎에서 눈에 띄는 부기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서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ACL 파열이라면 부상 직후 이렇게 빠른 시점에 이 정도의 움직임과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코너의 회복 과정은 상당히 특이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훈련 영상만으로 실제 무릎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도 상당히 인상적인 움직임으로 보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ACL 부상은 회복 과정에서 무리한 움직임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너가 얼마나 안전하게 훈련 강도를 조절하면서 복귀를 준비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만 보면 그의 회복 속도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expectation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니얼 코미어가
UFC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자 자격을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재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에선 아르만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운데 만약 아르만이 다음 타이틀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니얼 코미어는 이 경우 패티 핀블러트가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패티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타이틀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어는 패티 역시 자신이 타이틀전을 받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코미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보기에 패티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재 아르만이 다음 타이틀 도전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아르만이 정상적으로 타이틀전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르만이 다음 타이틀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패티가 상당히 짧은 후보 명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코미어의 주장입니다. 물론 패티만이 유일한 후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미어는 라이트급에는 타이틀전을 노릴 수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으며 아르만의 상황에 따라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패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이 왜 타이틀 도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타이틀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라이트급의 가장 큰 변수는 아르만입니다. 아르만이 다음 타이틀전을 받는다면 패티의 기다림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만의 타이틀전이 어떤 이유로든 무산된다면 패티는 즉시 쇼트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니얼 코미어의 발언은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패티의 경기 결과가 그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나 화이트가 앤서니 스미스의 체포 소식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앤서니 스미스는 체포됐고 현재 3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1급 가정폭행, 테러 위협, 그리고 1급 불법 감금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스미스는 한 콘서트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충돌 때문에 퇴장당한 이후 아내를 차량에 태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를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그녀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아내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자 스미스는 다시 차에 타라고 요구하면서 또다시 살해 위협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상황은 이후 자택에서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스미스가 차량을 후진시켜 아내를 치려고 했으며 아내가 차량 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차를 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스미스가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목격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대피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안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스미스의 보석금을 50만 달러로 책정했고 아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다나 화이트는 The Mac Life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데이나는 스미스가 이런 상황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데이나는 자신 역시 과거 개인적인 논란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 12월, 데이나는 새해 전야 파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신체적인 충돌을 일으킨 모습이 촬영됐고 이후 자신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데이나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앤서니 스미스를 둘러싼 혐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내려져야 합니다.
테이너 역시 스미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스 홀로웨이와 저스틴 게이츠가 하와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옥타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바로 하와이의 바다입니다. 맥스 홀로웨이는 저스틴 게이츠와 함께 서핑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고 팬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소라면 두 선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치열한 경기와 강력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와이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바다로 향했고 서핑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맥스는 영상을 통해 저스틴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분위기를 띄웠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특히 훈련이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긴장감보다는 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맥스는 하와이를 대표하는 파이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 서핑과도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그의 평소 생활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스틴 게이츠가 하와이에서 맥스와 함께 서핑을 즐기는 모습은 팬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압박 속에서 싸우는 파이터들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이렇게 평범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영상에선 맥스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마지막에는 팀을 응원하는 듯한 에너지 넘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특히 레이저를 반복해서 외치며 팀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에선 맥스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장면은 팬들에게도 반가운 모습입니다. 항상 승패와 타이틀 경쟁으로만 소비되는 파이터들이지만 실제로는 경기와 훈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맥스와 저스틴의 이번 만남은 특별한 경기 발표나 공식적인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두 정상급 파이터가 하와이에서 함께 서핑을 즐긴 장면이었지만 팬들에겐 상당히 재미있는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옥타곤에서는 치열한 경쟁자로 보일 수 있는 선수들도 밖에선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런 파이터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어 멘데스가 이슬람 마카체베의 다음 상대 중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카를로스 프레테스를 지목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베는 UFC 33국 메인 이벤트에서 이안 마샤도 게리를 상대로 웰터급 타이틀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라이트급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이슬람에게 이번 경기는 새로운 체급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슬람이 이안을 넘어선다면 다음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오랜 코치인 자비어 멘데스는 그중 한 명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멘데스가 가장 위험한 선수로 언급한 이름은 떠오르는 웰터급 컨텐더 카를로스 프레테스였습니다. 멘데스는 모랄레스와 프레테스를 비교하면서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위험하지만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더 강하고 승리에 대한 배고픔도 더 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이 다소 거칠고 위험하게 전개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한 헤이메이커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멘데스가 더 위험한 선수로 꼽은 것은 프레테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격 기술이 더 다듬어져 있고 자신의 신장과 거리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멘데스는 프레테스가 반드시 타격이나 그래플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엄청나게 강한 선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고 자신감 넘치는 파이터를 상대할 때는 이런 힘과 공격적인 능력이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게는 웰터급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과의 경기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다음에는 더 젊고 강력한 선수들과 맞붙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자비어 멘데스가 카를로스 프레테스를 특별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이슬람이 웰터급에서도 정상에 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명의 도전자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젊은 파이터들의 위협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데즈의 평가대로라면 칼로스 프라테스는 그 중에서도 이슬람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션 스트릭랜드가 자신의 다음 UFC 경기와 어깨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션은 최근 X를 통해 현재 회복 상황을 알리면서 다음 경기 상대로 캄자트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슈는 팬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언제 다시 싸우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깨 상태에 대해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다음 상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설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션이 언급한 선수는 바로 캄자트였습니다. 슈는 캄자트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중 감량 과정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특히 캄자트가 체중 감량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자신이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캄자트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캄자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션을 코어두라고 부르면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선수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두 선수의 재대결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션이 자신의 어깨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실제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무리 상대와의 재대결을 원한다고 해도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깨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상대에 대해 캄자트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강한 감정적 긴장감을 보여왔고 이번 발언으로 그 분위기는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슈의 어깨가 완전히 회복되고 UFC가 실제로 재대결을 추진한다면 두 선수의 두 번째 맞대결은 상당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슈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의 다음 경기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캄자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